그러니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될까? 성장 가능성,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된, 아직은 저평가된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산이 제일이다. K-스페이스, 좋은 신도시 하나 만들겠다는 K-스페이스 위치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 요 부분에 찍혀 있습니다. 네. 북부권 10만 신도시 만드는 핵심 지역이 여기 뭐예요? 인지역이 이쪽입니다. 지금은 가면 개 짖는 소리, 이런 이게 여기에 변화가 있을까 생각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K-스페이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주역도 개통했고 얼마나 이 지역이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추가로 보도록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원사항이 있는데 국세, 지방세 감면해주고 관세도 면제해 줄 수 있고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해줍니다. 또 국유 공유재산 사용 허가 때 수의계약을 허용해주고 외국어 서비스 제공, 또 경상거래의 대외지급수단 사용,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국제학교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외국 의료기관, 외국 병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또 외국 방송의 재송신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해주고 민원 사무처리 전담기구 운영, 또 외국인 투자 ombudsman 상사 분쟁 중재기관 설치, 이렇게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기에 편의를 훨씬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산업단지다. 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사실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것이고,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좀 특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산시 지역에는요 두 군데 이야기가 되고 이미 이제 공람 공고는 이제 거쳤습니다. 인주 지역과 둔포 지역에 설치하게 되고요. 인주면 해암리, 도곡리 일원인데요. 여기 173만 평,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됩니다. 산업단지 한 개당 한 2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주지구만 해도 173만 평이니까 평균 사이즈가 20만 평인데 170만 평이면 뭐 이게 몇 개입니까? 20만 평, 한 20만 평짜리 한 8개 뭐 들어갈 수 있는 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준비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둔포지구, 둔포의 테크노밸리 그 옆쪽입니다. 둔포 그 옆으로 천안하고 경계선인데요. 인주지구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키우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고, 둔포는 이제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치중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합치면은 73만 평, 69만 평 하면 40만 평 넘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면적.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한 360만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두 개 경제자유구역만 합쳐도 2평이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 준비가 되고 있다. 제가 지도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주지구, 충남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73만 평 땅입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 위쪽 경계가 서해선 복선 전철 라인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보이는 여기 골프장인데 아름다운 CC 골프장이고요. 이쪽 경계 이쪽이 어디냐 하면 현대자동차 쪽으로 꼬불꼬불한 길 가다 보면 산양림과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 있는 데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쪽 인주역 이쪽 넓은 면적, 이렇게 이제 이 중간에 이렇게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서부 내륙 고속도로부터 인주역 사이도 있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동쪽편 이쪽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가보면 그냥 좀 야트막한 산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완전 평지는 아니에요. 여기가 개발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기는 개발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또 보니까 있더라고요. 현재 충남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인주지구 이렇게 넓게 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 보이잖아요. 현대자동차 가기 전에 여기 이제 금성 이제 초등학교 있고 한 데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조금 지대가 여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자동차가 있는 이 위쪽 라인을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이 선 아래쪽이 도시계획상의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데 현대자동차는 이 라인 아래쪽이 이미 도시지역으로 옛날부터 지정돼 있었습니다.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은 차이가 많아요. 도시 지역이라 해야지 뭔가 개발할 때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옛날부터 도시 지역으로 여기는 돼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에 저게 있었죠. K-스페이스. 좋은 신도시 하나 만들겠다는 K-스페이스 위치 점이 어디에 찍혀있냐면 요 부분에 찍혀있습니다. 네. 북부권 10만 신도시 만드는 그 10만 핵심 지역이 여긴 거예요. 인지역이 이쪽입니다. 지금은 가면 개 짖는 소리 이런 이게 여기에 변화가 있을까 생각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K-스페이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주역도 개통했고 얼마나 이 지역이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둔포지구. 여기 뭔가 지나가는 이제 이게 뭐냐면 KTX 그 선로입니다. KTX 선로이고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있고 이 위쪽에 가면 천안의 중축장 100만 평 국가산업단지 지정된 곳이 있고, 여기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성완역이 나오죠. 네,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쪽 편에는 여기 둔포 테크노밸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둔포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아래쪽에 가면 여기인 것 같은데 시커멓게 조금 검게 나온 부분, 여기가 이제 신유 저수지인가에서 그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큰 저수지가 있어서 이쪽이 지금 아산으로서는 배밭 많은 곳이잖아요. 배밭 많은 곳인데 배밭이 바뀌어가지고 산업단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생기고 이 산업단지가 있으면 사실 산업단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도시개발에서 주거지 아파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모양새로 보면 사실은 이 아래쪽에까지 좀 더 넣어서 아파트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쪽 사실은 원래는 처음에 공람될 땐가는 69만 평이 아니라 여기도 한 100만 평인가 돼서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다 포함시키는 걸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배농사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쪽 아래쪽이 좀 빠졌어요. 아래쪽이 좀 빠졌습니다. 거기에 있었으면 그쪽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했을 텐데 배농사하는 분들이 좀 반대를 좀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어서 69만 평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는 이제 아까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이 참여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전체 상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데 전부 5개 지구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아산시에 해당하는 곳이 2개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어디가 있냐면 천안에 수신지구라고 해서 천안의 제일 남쪽 편에 경제자유구역을 수신면 일원에 8만 평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력 업종이 미래 모빌리티이고요. 서산의 이제 지곡지구라고 해서 이쪽에도 55만 평 추진합니다. 여기는 2차 전지하고 소재 부품 쪽이고요. 그 다음에 당진에도 송산지구라고 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57만 평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진은 이제 휴소 산업에 이제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수소 융복합 이런 것들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천안도 48만 평, 서산도 55만 평, 당진도 57만 평, 아산은 인주지구가 173만 평, 둔포 69만 평, 월등하게 많죠. 그래서 아산 2개 합치면 전체 그 충남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것 중에 아산시의 면적이 60%입니다. 그러니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중요한 과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건데, 그게 아산시에 얼마나 비중을 갖는지, 아산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산시가 성장,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될까? 성장 가능성,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된, 아직은 저평가된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산이 제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진의 송산지구 여기 바닷가 가까운 데 있고요. 서산 지곡지구 요쪽에 옆에 있고, 아산 인주, 아산시 둔포지구, 천안시 수신지구. 근데 한 가지 딱 보면 아산시 천안은 이제 이 남쪽에 여기까지 넣어놨는데 보세요. 아산시 둔포지구, 아산시 인주지구, 천안시 수신지구 요 3개 중에 어디가 위치가 더 좋아 보입니까?
교통이 편해야 되고 서울이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아산시 둔포지구가 천안 수신지구보다 월등히 입지가 좋습니다. 둔포에서 수신까지 차로 가면 30분 걸려요. 서울에 30분 더 멀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산의 임시지구와 둔포지구, 만약에 5개의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를 이렇게 분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제일 잘 분양이 되겠습니까? 철도 안 지나가는 서산 지곡지구에 분양 되겠습니까? 아니죠. 고속도로만 있는 당진 순산지구 잘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철도 그냥 역 있는 인주지구, 여기 KTX 역사에 가깝고 한 둔포 이런 데가 훨씬 잘 되죠. 그래서 5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 제일 잘 될 것 같으니까 제일 넓은 면적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남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렸습니다.